네, 추석 특집으로 모신 첫 손님이십니다. 도종환 시인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앞서 제가 시인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국회의원 또 문체부 장관 지내셨고요. 또 교편도 잡으셨었고 어떤 호칭에 가장 애착이 가십니까? 시인이 제일 저는 편안하고 예. 좋습니다. 최근에 시집을 내셨습니다. 제목이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. 오랜 기간 정치권에 계시다가 한 걸음 떨어져서 낸 첫 시집인데 이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하면 언뜻 자정이 아닌가? 네, 한밤중. 예, 예. 제목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? 여기 시 제목 중에 정오라는 시간을 가지고 알베르 까미는 네. 가장 밝고 환하고 따뜻하고 생명을 가진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잘 자라는 네. 그런 시간, 가장 균형 잡힌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. 정오의 사상이라는 글에서. 네. 그런데 제가 그 까미의 글을 읽으면서 그럼 지금 우리 사회적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, 다시 말해서 균형이 깨진 시간, 깨져서 극단에 가 있는 시간, 두렵고 무섭고 어두운 시간, 그리고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. 우리 내면에는 천사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. 그 내면에는 깐디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선한 거 꺼내 쓰라고 부처님 가르치시잖아요. 예. 그런데 짐승을 꺼내 쓰고 그 짐승을 내몰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뭐 이래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이라는 게 우리 내면이 외화된 게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 우리 내면에 있는 선한 것들보다는 사나운 것들을 꺼내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예.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특히 어떤 정치권에서 느꼈던 어떤 회한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.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. 네. 사나운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갈등이 점점 첨예화하고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예요. 문제를 푸는 게 정치예요. 예. 얽힌 매듭을 풀어내는 실력을 정치력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갈등 현안이 튀어나오면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갈등에 올라타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정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정치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해결은 뒷전이고 이 갈등 현안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, 내가 어떻게 주목받는 상황을 만들 것인가 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안 풀리죠. 예. 자,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이 시집 이제 책장을 넘기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시가 깊은 밤이란 제목의 시를 만날 수가 있어요. 깊은 밤이라는 시가 내용이 좋아서 전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방송 시간은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일부분을 좀 발췌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, 좋습니다. 네. 예, 깊은 밤 일부를 감상하시죠. 깊은 밤. 어려서 아버지께 편지를 자주 쓴 것. 첫 줄을 쓰기 위해 별을 올려다 본 것. 내 인생에서 잘한 일을 들라면 나는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. 어머니에게 여린 마음의 씨앗을 물려받은 것. 그 씨앗이 자라 제비꽃, 애기 똥풀 같은 꽃만 보아도 마음이 순해지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마음이 선해지던 것. 20살에 니체를 알게 된 것. 반야심경을 꼼꼼히 읽은 것. 내 안에는 빛보다 그늘이 많지만 그늘도 사랑하고 햇빛도 사랑한다. 햇빛에 반짝이는 부분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늘진 곳이 나를 겸손한 자리에 머물게 한다. 내 인생이
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아직도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와준 고마운 내 인생을 향해 편지 한 장 쓰는 밤. 별을 올려다보는 밤이 깊다. 자,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셨습니까? 깊은 밤에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. 네. 깊은 밤은 고요한 시간이거든요. 고요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번 적어보자. 그러면서 이 시를 썼어요. 예. 근데 능력으로 보면 잘하는 것보단 잘 못하는 게 많고 잘한 것이라는 게 그냥 소소한 것들, 뭐 이런 것들 열거를 쭉 하셨더라고요. 네. 예. 그걸 쭉 나열을 하면서 내 안에는 빛보다 그늘이 많지만 그늘도 사랑하고 햇빛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. 햇빛에 반짝이는 부분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네. 그리고 그늘지는 곳이 나를 겸손한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건 아닌가. 내 인생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 와준 내 인생 참 고맙다.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. 예. 이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반야심경을 꼼꼼히 읽은 것이라고 하셨어요. 반야심경을 꼼꼼히 대학 때 읽으셨습니까? 예, 문학청년 예. 시기에 예. 네. 어떠셨어요? 좋았죠. 아주 참 좋았죠. 예. 네. 시는 많은 생각을 짧은 언어로 축약해서 표현하잖아요. 네. 근데 불경이 그렇잖아요. 깊은 진리를 아주 짧은 몇 마디 말로 담아내잖아요. 그러니까 축약해서 압축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양식. 그래서 불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읽어봤더니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지혜는 다 여기 담겨져 있다. 예. 그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반야심경을 해설한 책, 네. 예, 그 책을 읽은 게 대학 때는 참 좋았었습니다. 예. 여기 보면은 법고라는 제목의 시도 있고 또 뭐 가난한 절이라는 제목의 시도 있고 불교가 배경이 된 시들이 좀 눈에 띄던데요. 요 시집 안에도 몇 편이 있고요. 예. 전에는 해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도 냈는데요. 예. 그 이제 불교 용어인 해인과 화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시집에는 불교에 대한 시가 더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. 예. 문학 공부하면서 불교를 공부하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자연히 불경도 읽게 되고 또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죠. 네. 지난 40년간 발표하신 시가 대략 몇 편 정도 됩니까? 글쎄 몇 편일까요? 시집 한 권에 한 70편 정도 실리는데 그 12번 시집을 냈거든요. 예. 그러면 뭐 한 1000편이 네. 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발표하신 시 중에서 원픽을 꼽으신다면 그렇게 꼽기는 한 편만 어렵고요. 꼽으신다면 한 편만 꼽으라면 그건 그 다른 시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고 뭐 막 아우성을 칠 테니까요. 그렇게는 못 하는데요. 네. 일반 독자들이나 뭐 교과서에서 시를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담쟁이, 예,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시들을 일반 국민들은 좋아할 텐데요. 예. 시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, 평생을 바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원픽. 진짜 한 편의 시, 한 편의 좋은 시를 쓰는 일이거든요. 윤동주 같으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나 서시 같은 그런 시. 그 시 한 편. 한영훈 시인 같으면 님의 침묵 같은 시. 그 한 편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. 민족과 함께 영원히 남는 거예요. 근데 그 한 편을 저는 아직 못 썼다는 생각을 합니다. 남은 기간 동안 제게 주어진 남은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그 시를 꼭 써야 된다. 썼으면 좋겠다. 그 생각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혹시 앞으로 계획이 좀 세워져 있는 게 있을까요? 네. 두 가지인데요. 예. 하나는 균형을 회복하자. 두 번째는 고요를 회복하자. 고요, 균형과 고요. 네. 고요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시집에도 담겨 있더라고요. 예.
제가 이 인터뷰를 사실 이제 질문지를 쓰는 동안 저는 굉장히 좀 행복했다고 해야 될까요? 좋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셨어요? 시를 읽는 일이 제 네. 업무가 됐었거든요. 네. 예. 요즘처럼 이제 SNS의 영상, 그 짧은 그 영상물 숏폼이라고 하죠. 이게 이제 중독성이 참 상당히 강한 걸로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시대에 이런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그러니까 뇌를 한번 이제 풀 가동시킨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는 그런 거죠. 그렇습니다. 네. 예, 네. 예. 그러니까 그냥 놓아두면 내 안에 짐승이 막 뛰쳐나가지고서 막 그 활보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고요를 회복하고 예. 균형을 회복하면 그러지 말자. 내 안에 짐승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씨앗도 내 안에 있지 않냐. 네, 네. 그걸 꺼내서 마당에 뿌리자. 그걸 꺼내서 이웃에게 건네자.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. 그 역할을 종교가 하는 거죠, 본래. 또 문학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예술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시가 본래 자기 역할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좋은 시를 쓰는데 시간을 더 쏟자. 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게 고요를 회복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시를 통해서 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어떤 체결되는 느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올해 건강하셔서 계속 좋은 글들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도종환 시인과 함께했습니다.